선미수님, 제주 15강 잔인한 스탈린과 김일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빨간 옷 입었어요. 빨간 옷은 아니고 와인 색깔이었는데 나보고 하도 빨갱이라고 그래갖고 나는 빨갱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갖고 오픈을 하는데 한 55분에서 한 60분 정도 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오세요. 근데 뭐 밥값은 어쩔 수 없이 받지만은 방값은 안 받습니다. 방값은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고 착취하지 않고 이런 우리 생태마을의 최고 책임자인 제가 빨갱이일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 요 티가 참 좋아요. 행복하자, 사랑하자, 감사하자, 가자. 유니폼 티가 4개가 있습니다. 저는 뭐 별로 옷을 막 골라 입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무슨 그걸 맵시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 스타일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또 우리는 로만 컬러, 까만색, 하얀색 뭐 그런 거니까 옷을 막 고르고 막 멋있는 걸 입고 그러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자, 행복하자, 감사하자, 사랑하자 이렇게 4개 티가 있으니까 그날 기분에 따라 오늘은 감사하자로 할까? 오늘은 행복하자로 할까? 그냥 입으면 돼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티를 입고 서로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얼굴인데도 가자 티 입으면 저 다볼사이버 교우구나. 이렇게 서로 간에 일치감을 주고 받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스탈린, 김일성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생소하지만은 뭐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볼셰비키 많이 들어봤죠? 멘셰비키, 뭐 스키, 뭐 새끼 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요게 두 당 이름이에요. 러시아에 대한 이 러시아를 바라보는 이게 1902년, 5년대에 이런 당들이 생겨납니다. 러시아에 대한 인식과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이 두 당의 행동 방식도 전혀 달랐습니다. 레닌과 볼셰비키는 차르 황제가 차르 군대와 봉건제적 신분 질서를 가지고 포갑적으로 통치하는 말이 좀 복잡하죠. 나무 위키 참조했습니다. 전 근대적인 러시아의 상황에서 헌법 제정, 선거, 의회 개설, 언론의 자유 이런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레닌은 이런 거 민주주의적인 이런 거 뭐 과정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헌법 제정하는 것도 필요 없고 선거도 필요 없고 의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 없고 언론의 자유도 필요 없다.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바로 차르 체제 타도와 사회주의 혁명으로 달려가길 원했고 강철 같은 규율을 가진 혁명가들로 구성된 비합법적인 전위 조직이 지도하는 폭력 혁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무슨 말인지. 다 과정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때려잡으면 된다 이거죠. 죽이고 때려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빨갱입니다. 이 실현을 위해서 레닌은 볼셰비키를 서유럽과 같은 선거로 집권하는 대중정당이 아닌 엄격한 규율을 바탕으로 혁명을 지도하는 조직체로서 플로레타리아, 노동자, 독재의 실현을 지향하였다. 자, 저희가 그 술판, 구판, 개판, 끝판이라는 강의를 했을 때 그 태극기 부대 댓글을 다는데 막 5,000개씩 달리고 막 10,000개씩 달려요. 근데 유튜브에 원칙이 하나 있어요. 악성 댓글을 다는데 그 자기 닉네임으로 20개 이상 못 달아요. 그러니까 20개가 쫙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악성 댓글이지. 저보로 빨갱이라고. 지금 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도이치 모터스, 즉 김건희 육성이 4분짜리가 나왔어요. 4분짜리가 20몇 억을 해먹었는데 그게 이제 드러났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김혜경 지금 대통령 부인이 10만 3천 원 가지고 130번 압수수색을 했어요. 23억을 한 김건희
전부 다 무시했어요. 빨갱이가 누가 빨갱이일 것 같아요? 130번 이 과정을 밟은 김혜경 법인카드 이게 빨갱이 같아요. 23억을 해먹어도 한 번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무죄 처리하는 게 이게 빨갱이 같아요. 빨갱이가 누가 빨갱이일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제가 왜 입 다물고 넘어가야 합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저한테 악성 댓글 5,000개, 10,000개 단 태극기 부대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빨갱이 레닌이 한 짓하고 지금 김건희가 한 짓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제 뭐 윤석열 씨도 다 드러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되돌이표로 짚고 넘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17년 2월 혁명 이후 맨셰비키가 주도권을 잡고 있던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과 정식으로 볼셰비키는 결별을 합니다. 결별을 하고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당명으로 유일한 당 하나로 레닌 혁명을 하죠. 공산당 하나로. 그리고 그 유명한 10월 혁명. 이런 건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1917년 10월 혁명이 성공한 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의 집권당이 되면서 1918년 당명을 러시아 공산당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없애고 종교를 억압합니다. 이런 공산당을 내가 좋아할 리가 없죠. 제가 좋아할 리가 없죠. 나보고 북으로 가라고 그러고 뭐 김정은한테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김정은한테 제가 미쳤다고 충성을 합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야죠. 볼셰비키가 10월 혁명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자신들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던 의회를 해산해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백군과의 내전에서 승리, 요 백군도 아주 이 전쟁이 잔인합니다. 승리를 합니다. 내전 승리 이후 1924년 레닌이 사망할 때까지 뇌출혈로 죽어요. 레닌도 뇌출혈로 죽고 스탈린도 뇌출혈로 죽고 김일성도 뇌출혈로 죽어요. 아주 묘한 그런 것들도 김정일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죠. 그런 연관성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재미나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수립된 이후 1920년부터 전 연방공산당, 이제 완전히 연방공산당으로 개칭을 합니다. 스탈린이 1937년에서 1938년까지 저지른 정치적 탄압과 박해 사건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러시아 소련 대학살극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내부적으로 숙청을 엄청나게 시켜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고 스탈린을 따르던 군인들까지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도 다 죽여. 그리고 전쟁을 독이라고 하는데 이기질 못하고 2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죠. 여러분들 그 독일하고 소련하고 전쟁하는 걸 보면은 아주 잔인해요. 1941년, 42년에 걸쳐서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때 소련이 엄청나게 죽어요. 군인들이. 왜냐하면 유능한 장군들을 스탈린이 다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때 37년, 38년에 68만 명 죽였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120만 명 죽였다고 그러죠. 120만 명 죽이고 난 다음에 의사들 자기 주치의가 한 10명 되는데 그것도 거의 다 죽여요. 그래서 스탈린이 1953년에 뇌출혈로 죽어요. 근데 이때도 너무 무서우니까 스탈린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 방에서 쓰러졌는데 이 호위대들이 문을 못 두들긴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의사들도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손을 못 댄 거예요. 저거 살아나갖고 우리가 이것도 그래서 하루 반만인가 누워있다가 발견이 되고
그때 조치를 취하지만은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갖고 1953년에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이 6.25 전쟁을 강력하게 밀어준 게 김일성 6.25를 강력하게 밀어준 게 누구냐면은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그래서 우리가 스탈린을 알아야 합니다. 탱크를 대주기도 하고 뭐 많은 좋은 총들도 대주고 그래서 6.25가 일어나죠. 김일성은 이런 스탈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기 조금 여러분들 이제 공산주의 요건 꼭지를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련은 1991년 8월 23일 날 결국은 망하죠. 그리고 다 연방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되죠. 보리스 옐친, 이 사람도 술 좋아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전 대통령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술 먹으면은 이거 정말 나라를 금방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 윤석열 씨는 나라를 말아먹었고 이 김건희 씨는 나라를 갈아 마신 거죠. 어쨌든 74년 만에 공산주의는 끝납니다. 1917년에서 1991년 끝나는데 제가 잘 아는 고위 공무원인데 1992년도 이제 개방이 되고 난 다음에 모스크바를 가봤는데 가게 물건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호텔도 딱 정시되면 무조건 퇴근하고 무슨 뭐 서비스 이런 거 자체가 없대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폐해입니다. 하느님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제로 빼앗고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심지어 사상의 자유마저 빼앗는 공산주의, 또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이런 공산주의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저에게 빨갱이 편이라고 모욕하는 사람들, 태극기 부대 사람들, 극우파들,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거칠어요. 이분들이 이런 태극기 부대 댓글을 보면은 언어가 거칠어요. 이게 공산주의의 특징입니다. 거친 언어. 저도 북한 탈북한 분들하고 탈북한 분하고 7년을 살았는데 존댓말이라는 게 없대요. 상급자가 아랫사람한테. 이게 뭐 진짜 빨갱이가 하는 짓을 지금 우리나라 극보수들이 그대로 하고 있죠.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유가 없는 북으로 가서 충성하라고 포건하는 사람들 댓글을 볼 땐 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참아봐주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대항해서 글을 쓰지 않는 이유는 여기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냥 댓글 글어도 뭐 거의 안 지웁니다. 도저히 누구야 이준석처럼 무슨 젓가락 같은 그런 표현을 쓰는 거는 그건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을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은 지워요. 그러나 하여튼 자기 표현을 하는 거는 그냥 놔둡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김일성 행적을 꼭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그러니까 태양절이라고 그러죠. 평양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평양과 중국을 오가며 어린 시절을 보내다 이 이제 중국말을 할 줄 알았다는 거죠. 중국 길림 육문중학교 재학 중이던 1920년대 말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했다가 퇴학당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게 1920년 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김일성은 공산주의에 매료되기 시작을 합니다. 1930년대에는 중국 공산당 밑에서 만주 지역의 동북 항일 연군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훗날 친위대 부대격으로 활동하며 김일성 체제 성립과 유지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아주 충성도 높은 빨치산 출신 동료들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백두혈통하고 이 창립된 이 북한을
공산주의를 창립한 이 사람들은 굉장한 김책 이런 사람들 굉장한 권위를 누리죠. 일본 탄압을 피해서 1940년 소련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소련군 소속 제88 독립보병여단에 입대를 합니다. 러시아 말도 할 줄 알았다는 얘기죠. 김일성은 소련에서 대위까지 진급을 합니다. 해방 후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45년 9월 19일 소련군 장교 진지첸 대위는 한반도에 도착을 하는데 김일성을 강력하게 밉니다. 그래서 소련의 등을 업은 김일성은 결국은 1948년 9월 19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을 창당하죠. 이 한 달 전에 8월 15일은 이승만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또 수립하게 되죠. 이게 아주 그냥 이 역사가 그냥 물밀듯이 밀려드는 거죠. 18살부터 공산당을 만나서 12년 정도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소련 장교로 5년 동안 소련 공산주의를 배우다 신임을 얻어서 맞네요. 1948년 9월 9일 조선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취임을 하고 기나긴 3대 독재를 세습해 수많은 북한 주민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지금도 있습니다. 무려 80년이나 되는 기나긴 공산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하루빨리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김일성에게 쫓겨난 북한 개신교 청년들과 한경직 목사는 지금의 영락교회를 만들어서 서북청년단을 만들어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일거에 처단하려 눈을 부릅뜨고 공산주의자들을 찾아 나섰고,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한테 쫓겨나니까 남한에 와갖고 공산주의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남한의 정치적 기반이 부족했던 이승만과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정치적 야합을 하게 되고, 마침 제주도에 남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4.3 사건이 발생하자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단정짓고 700여 명의 서북 청년 단원을 이승만이 파견을 하죠. 제주도로 군경으로 파견하면서 그 잔인한 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얼마나 잔인하게 제주 도민을 학살했는지 제가 또 아주 리얼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